일본어 능력 시험 N3. 자, 皆さんこんにちは。N3, JLPT N3에서 문법 파트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3 파트에서 문법이라고 했을 때 이 N3는 새롭게 추가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시험에 2급과 3급 사이라고 했는데 아주 애매모호한 2급과 3급 사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어휘가 출제가 되고 어떠한 문법 형태가 출제되는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법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일단은 문법 파트에서 세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공란 외우기 문제가 13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 순서가 5문제가 되고 문장의 문법이 5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장의 문법이라는 것은 독해 지문 속에서 공란 외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문제에서 이 문제들이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란 외우기 문제가 13문제인데 이 13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서술어 파트가 있습니다. 서술어 파트가 N3 문법 문제에서 6문제 이상, 즉 13문제에서 6문제 이상을 서술어 파트가 차지하는데, 이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휘라든가 특정한 문법을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의 해석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문장을 해석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나 혹은 문장 중간점에 오는 서술어 형태의 문형이 나왔을 때 긍정문으로 해야 될 것인가 부정문일 것인가, 그리고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그리고 완료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과거 완료형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별도의 대비보다는 독해 지문을 통해서 어휘력을 익히면서 어휘력을 키우고, 그리고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을 키워야만 풀 수 있는 파트가 서술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일에 긍정문이 나왔을 때 긍정문 그대로의 긍정문의 형태를 보기 중에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 중요한 거, 이중 부정문이 긍정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나 인강이나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혹은 교재에서 서술어 형태에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면서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그리고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장에 대한 해석 능력, 문형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만 서술어 파트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술어 파트는 별도의 대비가 아닌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장 능력, 해석 능력, 문형을 해석할 수 있고 문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서술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부사가 있는데, 자, 이 부사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A라는 부사가 있으면 당연히 뒤에는 서술어 형태가 이러한 서술어 형태가 온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춥지 않다, 아마리 삼고 낙하다라고 했을 때 아마리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춥지 않다는 부정문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마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삼고 낙하다, 삼고 나이 부정 형태를 묻는 서술어 형태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어떤 형태의 문장을 동반을 하는가, 어떤 형태의 서술어 형태를 동반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부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를 묻는 케이스도 있고, 부사가 나와서 이 부사 뒤에 오는 문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존경겸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존경겸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루의 존경어는 고란니나루, 겸양어는 하이켄스루입니다. 자, 여기서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존경어나 자체 겸양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경 겸양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공식적인 거. 자, 예를 들면 존경 표현은 O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데스, O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구다사이, O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니나루, 이런 공식이 있고, 겸양 표현은 O 플러스 동사 마스형 플러스 스루 내지 이따스. 자,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올리는 거, 이것을 겸양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낮춘 오네가이시마스,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 그리고 동사 사역형 플러스 이타다쿠, 마도 오 심해섰을 때 이타다키마스, 창문을 닫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역형 플러스 이타다쿠도 겸양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표현의 문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존경인지 겸양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위,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겸양어를 쓰고, 그 행위 주체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존경어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그 짐 제가 들어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짐을 드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겸양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의 출제 형태를 봤을 때 구시험, 옛날 시험의 N2 수준의 기능어와 그 다음에 옛날 3급 시험의 기능어와 합쳐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리 나니나니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리 쥐 때 뭐뭐에 대해서, 니 타이시 때 뭐뭐에 대해서, 니 오이 때 뭐뭐에서 뭐뭐으로, 니 코타에 때 뭐뭐에 부응해서라는 식으로 일본어 능력평가 시험 2급 시험 중에서 니 나니나니 때로 시작되는 이런 형태의 기능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3 수준에서의 기능어는 구시험의 N2 문법과 그 다음에 구시험의 3급 문법, 3급 문법 중에서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즉 주격조사인지 목적격조사인지,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지는데, 이런 조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을 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즉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동사역. 자, 수동사역에서 사역, 수동사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주 높은 수준의 수동이나 사역이나 사역 수동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수동사역 표현에서 기본적인 것, 즉 수동은 피해고 사역은 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역 수동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개념만 갖고 계신다면 수동과 사역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기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여우기가 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5가지 유형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 중에서 서술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서술어는 어떻게 문장의 해석 능력을 묻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문형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독해를 할 때 문장에 대한 완벽한 아주 깔끔한 해석, 그런 연습을 해 두셔야만 서술어 공부를 쉽게 서술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정답을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파트 2 문장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문장의 순서 배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어 조사 서술어라는 거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학교에 가다라고 할 때 학교에 이쿠라고 표현합니다. 학교라는 단어가 되겠고, 조사가 되겠죠. 단어 조사. 그 다음에 간다, 이쿠,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학교에가 있으면 학교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왜 학교에이기 때문에 단어 조사니까 거기에 서술어가 뭐가 올 것인가, 항상 보기에서 단어 조사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무엇이 올 것인가를 제일 먼저 이 파트 문제를 풀 때 접근해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했을 때 암에 가가 있을 때 후루를 찾는 연습. 만일에 보기 중에서 암에 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럴 경우에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조사가 있는, 어디에 조사가 있는가? 물론 암에 가, 가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갖고란 단어가 나와 있을 때
학교에서가 되면 갖고 대의 조사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학교라는 방향이 나왔을 때는 갖고에나 갖고니, 에나 니가 있는 보기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본이 단어 조사 서술어에서 단어가 나와 있으면 보기에서 조사를 찾아야 되고, 보기에서 단어 조사가 있을 때는 서술어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 문법은 자 보세요. 명사 플러스 명사는 노가 오죠.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 노, 센세이, 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걸 알고 다른 보기에서 명사를 대입시켜야 된다. 그리고 형용동사 플러스 명사는 나가 옵니다. You may, 나가 왔을 경우에도 역시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나 명사다 하면은, 동사나 형용사다 하면은 명사가 바로 접속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고기, 오이시, 니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이시라는 서술어가 나와 있다. 그럼 이 형용사에는 바로 명사가 접속이 된다는 걸 알아놓고, 비가 내리다 했을 때 아메가 후루히, 비가 내리는 날처럼 아메가 후루라는 문장을 구성했으면 그 뒤에 명사 히가 온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기본문법이라고 했을 때 명사 플러스 명사는 노, 형용동사 플러스 명사는 나는 알고 있지만, 형용사나 동사가 왔을 때 문장이 끝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메가 후루가 나와 있으면 비가 내린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비가 내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뒤에 어떠한 명사가 오는 거를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가 닭상포로 했을 때 보기에 닭상이라든가 도떼모 이런 부사가 나왔을 때는 그 부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문장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부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보기 3개 갖고 문장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사를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대입시킬 것인가, 일단 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를 구성하고 나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부사를 대입시키면 우리가 문장의 순서를 묻는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의 문법에서 5문제가 출제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문장의 문법은 독해 형식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독해 형식의 문장에서 공란묘기가 5문제가 되는데, 시제 부분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파트 1 공란묘기에서 서술어 형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형태가 문법 문제, 문장 속의 문법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를 묻는 시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번에 긍정문과 부정문, 의문문인지 추측문인지 이러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단어, 특정한 단어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역시 문장의 해석 능력입니다.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이 공란 안에 들어가는 명사, 즉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점원인지 주인인지, 그 다음에 환자인지 의사인지, 이것은 해석에 의해서 다양한 어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 속의 공란묘기 문법 문제는 매끈한 해석,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접속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공란묘기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접속사가 시험지 나왔을 때는 이 접속사 문제를 독해 지문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접속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을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나, 시카시, 대모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되었을 경우에 역적 관계이기 때문에 A, 시카시, B가 됐을 때는 A와 B는 서로 역적,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게다가라는 표현, 소레니라는 표현이 정답에 나와 있다. 그러면 A, 소레니, B는 A에서 소레니, 게다가 한 개 더 첨가가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사, 접속사 공부를 할 때는 그 접속사가 고유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접속사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문법 파트에서는 3가지 파트가 있지만, 파트 1 공란묘기에서는 서술어, 그 다음에 파트 2 문장의 배열, 문장의 순서 문제에서는
단어 플러스 조사 플러스 그 다음에 서술어, 단조서 이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 문법과 그 다음에 부사는 제일 마지막에 처리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3 공란 외우기는 어떻게 문장을 맺거나 해석 능력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은 감을 잡아서 보십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N3 문법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N3 파트에서 문법 파트만큼은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N3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베이직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N2, N1에서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